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웨비나를 작년 때보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는 예전하고 다르게 단일로 진행하기보다는 3회를 묶어서 PDMC의 컨셉으로 기능이나 펑션 위주보다는 제품 구성 위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세션 중간에 퀴즈로 기념품을 드렸었던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3회 모두 참여하시는 분에게 치킨 쿠폰을 증정한 것으로 지금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웨비나 시리즈는 주로 인벤터와 오토캐드만 사용하셨던 분들이나 최근에 연구 라이센스를 포함된 기간제로 변경하신 분들께 PDMC에 포함된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저희가 업체를 방문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품 구성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PDMC에 포함된 많은 제품들을 이 3회에 걸친 웨비나에 걸쳐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업무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아, 안녕하십니까. EDNC 배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성비 끝판왕 인벤터 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구성한 내용은 인벤터 캠이란에서 PDMC 패키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캠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리고 인벤터 캠의 장점 및 그리고 설치 방법, 기타 설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벤터 캠의 기능 범위와 인벤터 캠을 활용한 자동화,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벤터캠 카페를 소개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DMC 패키지 구성을 보시면 설계부터 가공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소개드릴 소프트웨어는 가공에 있는 인벤터캠과 퓨전 360입니다. 인벤터캠과 퓨전 360은 동일한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제품 다 HSM 웍스 엔진을 쓰고 있어 포스트 프로세서, 템플릿, 툴 라이브러리 등 모든 것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두 제품 다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인벤터캠을 사용하기 전까지의 공정 흐름과 다음 공정별로 사용해야 할 소프트웨어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단에서는 인벤터와 오토캐드를 활용하여 2D, 3D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다음, 인벤터 나스트란 인캐드를 이용하여 검증 단계를 거쳐 제품의 안정성 및 문제점들을 파악합니다. 다음, 파악된 문제점을 설계 변경 단계를 거쳐 현장과 캠실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가공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가공할 장비를 선정하고 철삭 공구, 지그 컨셉, 그다음 가공 컨셉, 사이클 타임 등 심도 깊은 고민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인벤터캠을 활용하기 이전 인벤터캠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캠은 인벤터의 애드인데요. DWG 그리고 IPT 다양한 중립 파일에 툴패스를 작성하여 NC 데이터를 출력하는 캠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요즘 이 장점을 안내드리기 전에 요즘 캠 소프트웨어들의 동향과 발전 수준을 잠깐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캠 소프트웨어들의 추구하는 방향과 발전 수준은 거의 다 유사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인벤터 캠만의 장점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캠 소프트웨어를 선택함에 있어 얼마나 쉽게 운영되고 그 다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장점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이나 안정성이 조금 부족할 거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 굉장히 안정적이고 파워풀한 것이 입증되었고, 그다음 캠 소프트웨어로서의 기본기는 타캠과 비교하여도 부족함이 없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쉽고 편리한 접근입니다. 캠 소프트웨어들이 보통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포인트들이 한 가지씩은 꼭 있습니다. 하지만 인벤터 캠의 경우 사용법이 쉽고 단순하며 유저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캠을 사용하던 유저라면 하루 이틀의 짧은 교육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음 세 번째, 뛰어난 연산 속도와 다중 연산. 고가의 캠을 쓰시던 분들이나 저가의 캠을 쓰시던 분들이나 아마 툴패스 연산에서 불편 사항들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연산하다가 컴퓨터가 튕긴다든지, 좀 버벅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벤터 캠은 최적의 CPU 컨트롤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툴패스를 안정적으로 연산합니다. 아마 이건 인벤터 캠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좀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완벽한 2D 도면 가공. 네, 이 부분은 이제 도면은 대부분 오토캐드에서 작성된 DWG 파일을 받습니다. 인벤터와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 제품으로 최고의 보안성을 제공하고 있어 깔끔한 캠 워크플로우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템플릿 기능을 이용한 반복 작업 최소화. 인벤터 캠에서 템플릿 기능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타캠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템플릿 설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정말 뭐 초보 작업자도 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고급 캠 엔지니어가 만들어 놓은 이 템플릿을 초보 캠 엔지니어가 이용하여 안정적인 툴패스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오픈형 포스트 프로세서. 타캠의 경우 포스트 제공에 있어 굉장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인벤터 캠의 경우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누구나 쉽게 다운받아 쓸 수 있도록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회사 장비에 맞는 이 포스트를 쉽게 얻어갈 수 있어 바로 생산에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연계되는 것을 바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벤터 캠을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PDMC 제품을 구매하실 때 작성하신 계약서, 그러면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서 인벤터 캠을 찾아 다운 받아 주시면 됩니다. 설치 시 별다른 설정 없이 쉽게 설치 가능하니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만약 정상적으로 이 인벤터 캠을 설치를 하였는데 캠 탭이 보이지 않는다면 인벤터를 실행하고 도구에서 애드인을 클릭하여 애드인 관리자에서 자동 로드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됐는데도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도 혹시 뭐가 잘 안 된다 한다면은 이게 설치할 때 몇 가지 유의점이 있는데요. 이게 인벤터하고 인벤터 캠을 동일 버전으로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 버전의 인벤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캠도 20 버전을, 21 버전의 인벤터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캠도 21 버전을 꼭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설치를 마무리하고 캠 탭이 활성화되었다면 이제 언어 설정이라든지 이런 옵션 쪽을 볼 텐데요. 아쉽게도 인벤터 캠은 정식으로 한글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EDNC에서 인벤터 캠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고, 네, 한 80% 정도 완료돼서 EDNC 고객에 한해서 좀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뭐, 한글 언어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은 답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축키 설정입니다. 단축키 설정은 도구 탭에서 사용자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보드 쪽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모두를 눌러보면 애드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캠 쪽 내용들이 쫙 뜰 거니까 거기에 단축키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벤터 캠의 경우 단축키 설정에 있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단축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순서를 단축키로 설정해서 뭐 컨트롤 1번부터 9번까지 공정 순서를 쫙 배열해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동영상을 보면서 이 공정 흐름과 기타 설정 방법 그리고 시뮬레이션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타켄과 동일하게 일단 처음에 조기 셋업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소재를 뭐 지정하고 가공 타입을 어떤 뭐 밀링을 뭐 삼축을 할 거다 아니면 뭐 선반 가공을 할 거다 이런 거를 설정을 하고요. 일단 모델에서 소재를 인식해주고 그 다음에 소재에서 뭐 이런 소재 그러니까 뭐 스톡을 잡아줍니다. 그다음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모델의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요. 일반적인 뭐 이런 툴패스들을 생성합니다. 2D에서는 뭐 타켄과 비교해도 뭐 부족함 없이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설정 방법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좀 넘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드릴 사이클에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많이 쓰는 G83, G81 이런 다양한 사이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쪽에서도 뭐 부족한 기능 없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챔퍼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시뮬레이션 쪽으로 넘어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재생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이쪽에서 중심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재생 속도를 뭐 빠르게 해서 가는 건데 이제 이거는 정상 재생이고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뒤로 감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재생 속도가 더 빠르게 배감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스톡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어댑티브 가공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어댑티브 가공이 잠시만요. 네, 어댑티브 가공이 있는데 이 어댑티브 가공은 사이드 방향에서 이렇게 공구의 한 4분의 1 포인트만 이렇게 데이면서 절삭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최적화 황삭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파워밀 쪽에서는 볼텍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명칭이 불려지는 그런 고성능 이제 황삭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공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남아 있는 부분은 2차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2D 쪽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3D 형상 가공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소재 4개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툴패스를 작성해서 C54, 55, 56, 57번 좌표계까지 해서 다 지금 소재를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것도 일반적인
아까 2D 쪽에서 소재 잡는 설정과 동일하게 해주면 되고요. 다음 프로세스에서 이런 정보값들 입력해 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넘어와서 제가 마지막 쪽에서 한 번 더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서, 셋업에서 보시면 고정구하고 클램프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지그를 잡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네, 지그를 잡을 때 쓰는 기능으로, 잠시만요. 네네. 네, 지그를 잡을 때 쓰고, 소재를 옆에 또 충돌을 대비해서 이렇게 소재를 다 잡아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툴패스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좀 넘어가고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재를 또 불러와서 깎아 나가는 상황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소재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간편하게 이렇게 소재를 불러와서 작업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3D 가공에서 보면은 뭐 평면 가공, 프로파일, 포켓, 스케일러, 뭐 등고선 이런 한 6가지 기능만 있으면 3D 형상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내용들은 지금 평면부 가공하고 그 등고선 가공이 제외된 상태에서 이제 툴패스들을 작성했고,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보고 계신 거는 등고선하고 그다음에 평면부 가공을 좀 추가해서 툴패스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평면부 가공은 바닥에 굴곡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굴곡이 없고 완전히 0도의 평활한 면일 때만 이 기능을 쓰면은 좀 뭐 편리하게 뭐 커습 없이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T자 모양의 형상 모델도 지금 가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제가 투과 표시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거를 소재를 투명화시켜서 안에 모델을 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잘 쓰면은 이제 이게 가공이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멀티 액시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동시우측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3 플러스 1, 뭐 3 플러스 2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보시면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우측 설정에서 별다른 설정 없이 고정구하고 클램프 이쪽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 고정구에서 이 바닥에 로타리 테이블하고 그 지그를 다 넣냐면 우측 가공 같은 경우에는 틸팅 되는 각도들이 많기 때문에 헤드 공구가 스핀들 장비의 스핀들과 이런 충돌 같은 것들을 대비해서 대부분의 이런 모든 정보값들을 다 고정구 쪽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충돌로서부터 좀 안전하게 장비를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측 설정하는 3 플러스 1축이나 뭐 2축 이런 설정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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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구 방향을 Z축 방향을 저 평면으로 잡아줍니다. 여기 평면으로 잡아서 이제 공구 Z 방향을 90도로 틸팅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은 공구 축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날개 부분 있죠. 여기에는 아까 90도와 달리 구배각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배각에 맞춰서 그 평면을 또 잡아주고요. 그래가지고 툴패스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을 이용해서 내부에 이제 툴패스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는지를 보고요. 다음 이제 동시 우측 기능인데요. 동시 우측 기능은 이것도 별다른 설정 없이 모형에서 윤곽을 선택을 해줍니다. 어떤 가공 영역을 가공하겠다라는 윤곽을 선택해 주시면 툴패스를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 면이나 어떤 기준물에 대한 벡터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툴이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고선 가공인데요. 이 등고선 가공은 3D 밀링에 있는 등고선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툴패스를 작성합니다. 등고선 기능에서도 보시면은 안에 그 오축 설정이라고 있어서 그 설정을 해주시면은 툴패스가 알아서 작성이 됩니다. 뭐 오토로 안 하시고 개인이 사용자 유저가 설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구 쪽도 투과 표시 기능을 이용해서 공구를 투명하게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좀 넘어와서 제가 이제 여기 공구 충돌되는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재생바에서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지금 및 충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들이 뜹니다. 그럼 이거를 기록해 놨다가 이제 그 툴패스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돌 중지라는 기능을 온 해가지고 보면은 지그에 이 공구가 충돌됐다. 아니면 뭐 이 클램프와 이 바이스에 충돌됐다. 이게 뜨기 때문에 그 충돌 중지 기능을 이용해서 사전에 충돌을 좀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동시 우측 기능인데요. 지금 보면은 툴패스가 이렇게 벡터 방향으로 서서 들어가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이 등고선 가공, 등고선 가공에서 복합축을 지정해 주게 되면 이 기기에서 보시면 5축 해가지고 틸트 각도 6도, 그 다음에 회전 각도, 회전 20 몇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C축, 이제 이게 로타리 테이블이 빙글빙글 돌고요. 틸트는 이 공구 각도가, 이 헤드 각도가 틀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틸트 각도가 이제 점점 벌어지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43도, 45도까지 틀어지면서 공구가 들어가네요. 이제 이 공구를 짧게 물렸을 때 이렇게 틸트 각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샤프트와 홀더, 툴패스로 들어가셔서 이 여기에서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멀티 액시스 쪽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반 기능입니다. 선반도 일반적인 설정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인벤터 캠에서 좀 장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챔퍼 기능입니다. 챔퍼를 자동으로 피처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 잡아주시면은 알아서 툴패스들이 그 못따기 부분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반 쪽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러그닝 항삭 치고요. 그다음 그루브 가공하고 그 다음에 드릴링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경에 대한 러그닝 뭐 이런 프로파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나누는 것도 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절단 기능, 뭐 플라즈마라든지 워터젯, 레이저 등 그런 쪽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단 좀 넘어가고 보시면은 툴패스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생성을 하고 시뮬레이션 쪽에서 보시면 네,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이렇게 절단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기능들은 인벤터캠이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템플릿 기능하고 툴 라이브러리 기능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세미 자동화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넘기겠습니다. 계속 셋업에서 보시면 이렇게 먼저 폴더들을 막 만들고요. 만들어서 그 다음에 템플릿에 들어가서 툴패스들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불러온 툴패스들은 이제 나중에 다 저기다 넣으면 되겠죠. 폴더에 각각 맞춰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툴패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템플릿으로 일단 만든 다음에 할 거는 공구 선정, 그 다음에 가공 영역 선택 그게 답니다. 이 정도만 설정해 주시면은 툴패스가 안정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면을 지정해서 가공해야 된다. 그러면 모델에서 모델면 기능을 선택해서 이 모델면을 잡아주시면 그 영역에 대해서 툴패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드릴 쪽은 더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공구도 미리 규격품이기 때문에 공구 자체도 공구를 다 미리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 모형에서 구멍만 잡아주시면은 그 구멍 깊이만큼 피처를 인식해서 툴패스가 생성이 됩니다.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삭 쪽까지 넘어왔네요. 정삭 쪽도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니까 넘기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쪽 불필요한 면에 툴패스가 생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 그럴 경우에는 해피페이스 설정이라고 있는데 해피페이스 설정을 지정해 주시면은 그 영역에 대해서는 툴패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NC 데이터하고 워크시트를 머지 해가지고 동시에 NC 데이터와 워크시트를 출력하는 이런 동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자동화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포스트 EXE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NC 데이터와 엑셀 시트가 동시에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T 넘버 쳐가지고 공구 교환 지점을 보고요. 그 다음에 M30 쳐서 어떻게 프로그램 종료되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엑셀 시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 지시서가 출력이 되는데요. 보면은 회사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박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트라든지 소재, 공구 경로에서 가공 시간 이런 정보값들도 다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 지시에서 보시면은 뭐 어떤 작업을 했다. 그 다음에 뭐 공구는 몇 개를 썼고, 그 다음에 공구 번호는 뭐다. 가공 방법은 뭐다. 그 다음에 여유량, 공차 이런 값들을 토로런스들 모든 값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툴패스를 작성을 하고 NC 데이터하고 워크시트 머지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은 캠 작업자의 업무 효율이 굉장히 증진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기능과 정보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능 설명을 1분에서 3분 사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드리고 있고, 포스트 프로세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점이나 가공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카페에 접속하여 뭐 질문 주셔도 됩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